안녕하세요, 봉부입니다. 자, 이거를 조금만 더 조정을 하고, 와, 완연한 봄의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28분, 오늘 3월 12일이죠.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아침을 또 출발하는데요. 오늘은 기온이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이버 날씨를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지금 기온이 영상 7도입니다. 와, 지금 바람이 살살 이제 불고 있거든요. 바람이 솔솔 이렇게 불어오고 있는데, 그 바람이, 이거는 추운 바람이 아니고 차가운 바람이 아니고 산뜻한 바람이네요. 네. 마치 봄 냄새가 풍겨 오듯이, 여기서 풍겨 오듯이라는 얘기는 명백한 봄 냄새가 아직 이렇게 느껴지는 건 아니고요. 살짝 이렇게 봄이 다가오는 어떤 뉘앙스 같은 거를 좀 알 수 있다고나 할까요? 그런 계절의 아침입니다. 네. 환절기죠, 말하자면. 네. 자, 이제 가벼운 복장으로도 이렇게 아침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걷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한겨울에 막, 겨울 한철에는 막 혼자만 걸을 때도 많았거든요.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진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실내 운동 위주로 생활하다가 이제 날이 좀 따스워진다, 바로 그냥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한여름엔 또 잘 안 나와요. 한여름엔 또 너무 덥다고 그냥 안 나오고요.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환경에 자신을 맞춰가는 그런 마인드. 그렇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아침에는 불현듯 또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쪽팔리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그냥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환경에 따라서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여기서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에 맞춰서 산다는 거는 뭐냐?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때, 나름의 사회생활을 할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과 행동, 어떤 판단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문화잖아요.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인 사람이 그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현상. 아,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래도 좋겠지. 아, 뭐 그냥 보통 이렇게 좀 이렇게 뭘 하는 비용이 좀 이렇게 나오면은 그 비용을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도 좀 써도 되겠지. 아, 뭐 하나 뭐 이렇게 같이 뭐 해도 되겠지. 아, 이거 뭐 지금 근무 시간이 이제 주어졌는데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재택근무 뭐 어차피 하다 보니까 뭐 사람들 뭐 안 보니까 나 혼자 내 그냥 자유시간을 가져도 되겠지. 어디 놀러 갔다 와도 되겠지.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 윤리적인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 틀, 기존에 사람들이 행해왔던 그 시스템, 그 틀, 그 구도 그대로 이제 답습을 하고, 예, 그대로 자기의 이제 실천을 옮기는 거죠.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를 이제 좀 학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그걸 바로 제도화된 부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옳고 그른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결국은 그런 거죠. 그런 일종의 부정, 비리 이런 거를 저지른 사람들이 결국 한 통속이 됩니다. 서로 눈 감아 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야 그거 가지고 왜 그러냐, 같은 식구끼리 왜 그러냐, 예? 같은 팀끼리 왜 그러냐. 드라마 미생에서도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던가 싶은데요. 미생에서 그 이과장을 필두로 해가지고요, 예, 그 장그래하고 그 김대리하고 막 이렇게 막 의기투합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정치가 개입이 되고 또 다른 막 뒷주머니를 챙기고 이러는 사람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의 카르텔처럼 돼가지고 더 상급자들, 예, 그 상급자들까지도 이제 그거를 관여를 하게 되고 눈 감아주게 되고 서로 이득을 취하게 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말이죠, 진짜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떤 한 조직 내에서 그렇게 뭔가 부정과 비리가 발견이 되면, 그게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거를 이제 발본색원해서,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진짜로 회사를 걱정하고 그 조직을 걱정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닭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이렇게 닭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걸 막 반가워서 저렇게 하는 것 같고요. 저쪽에 너머에 있네요. 저쪽에 보면 양계장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뭔가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잘못이 있을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도 해내기가 바쁜데 그런 일을 발견했다는 이유로 그거를 공론화시키고, 예, 그 잘못을 또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 그럼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되고요. 그런 일들을 원래는 하는 게 맞지만 아마도 잘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극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해내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 과장과 김동식 대리와 그리고 장그래 사원이 끝까지 추적하고 막 기지를 발휘해서, 누굽니까, 그 김희원 배우가 이제 연기하는, 예, 그 김 과장이었던가요? 예,
회사에서 그렇게 거래하는 어떤 내역들을 숨기면서 막 자기 뒷돈을 챙기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거를 발견을 하고 그러지 않도록 찾아내서, 특히 장그래의 역할이 컸었죠. 그때 뭔가 이상한 점들을 딱 발견해서 그거를 딱딱딱 이제 그 팀에서 처리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좀 감동적인 장면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실제로 회사 생활을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저게 쉽지가 않다. 자, 이제 바로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험난하죠. 이렇게 어떤 그런 비리를 발견을 하고 그걸 적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그게 실제로 비리임이 밝혀지고 그런 일을 막도록 이렇게 만드는 조치까지는 취해져요.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을 잡아가고요. 근데 왜 이제부터가 시작이냐? 배신자 프레임이죠. 이제부터 생겨나는 건 뭐냐면 이 팀, 이 과장, 김대리, 장그래 사원, 이들에게 지어지는 배신자 프레임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가담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쉽게 눈 감아 주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 교육이란 건 암묵적인 교육입니다.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조직 문화, 사람들의 행동 패턴, 판단 능력, 그 조직이 계속해서 만들어 왔던 그 조직 문화에서 너희들은 입 닫고 있어라. 네가 하는 일에서나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은연중에 비공식적으로 주입하면서 이렇게 쭉 거쳐왔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영업 3팀에서, 영업 3팀이 맞죠? 그 이 과장의 팀이 영업 3팀에서 그런 비리를 이렇게 목격을 하고 그걸 발견을 하고 찾아내서 마치 탐정들처럼 그 일을 공론화시키고 후속 조치까지 이렇게 해낸 걸 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단 얘네들은 배신자다. 어떻게 같은 한솥밥 먹는 식구를 이렇게 사지로 내몰 수가 있냐. 일단 그게 먼저예요. 그 말하던 한솥밥 먹던 그 식구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그거는 일단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론되는 그 사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 이거를 묻기 전에 같은 식구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 사람들이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눈 감아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은연중에 그런 가치관이 그 회사, 그 조직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술 더 이제 더 나갑니다. 한술 더 뜨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쟤네들 저거 그렇게 김 과장 보낸 게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제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배신자 프레임에서 더 나아가서 뭔가 이거는 그냥 상정되는 거예요. 네. 범죄자 프레임까지 씌우는 거죠.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비리나 부정을 이 사람들이 저지를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 나라면 저렇게 못할 것 같으니까. 근데 저렇게라도 하는 거는 사실은 뭔가 김 과장이 가지고 있던, 뭔가 차지하고 있던 것을 뺏기 위해서 저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저렇게 움직이는 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배신자에서 한층 더 나아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까지 이제 낙인을 찍히는 거죠. 아마도 쟤네들도 똑같이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을 것이다. 니네들이라고 털어서 먼지 안 날 것 같으냐, 이런 거. 마치 보복을 하려는 심리, 이런 게 생겨나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편가르기가 거기서부터 또 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냥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냥 마녀 사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생각하기 전에 어떤 집단의 논리로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옳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만이 여기서의 우리의 판단을 이끌어 줄 거야.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토록 많이 보아왔던 우리 사회의 이야기들입니다. 진영 논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그런 본능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본능. 사실은 그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결정을 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좀 더 다른 판단이 또 가능했으리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사람들은 주저하거든요. 왜냐? 지금 이 내가 보호받고 있는 이 테두리 자체가 나한테는 중요하니까. 지금 21세기 2022년 21세기도 지금 5분의 1이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지난 세기와 이게 달라진 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기저에 흐르는 그런 판단 능력들이, 그런 윤리의식들이 말이죠, 20세기 그 한 불과 100년 전,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많은 그런 참상을 겪어왔거든요.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6.25 한국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서
지역적인 전쟁이 있었고, 또 분쟁이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정말로 진짜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게 윤리적인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부딪히고 싸워야 되는데 목숨을 걸 일은 그것이죠. 근데 얼마나 많은 다른 이유들이 개입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게 마치 자기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마냥 하나의 이제 거대한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를 따르라. 거기에서 조금은 벗어나면,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우리가 가혹하게 너를 처벌을 해줄 것이다. 그것도 암묵적으로 처벌을 해줄게. 우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문제를 삼잖아요. 학교폭력, 아이들의 문제. 왜냐, 아직도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그 아이들이 아직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왕따 문제라든지, 그런 집단 따돌림 문제라든지, 괴롭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하는 힘이 없어서 아직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여기에는 좀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의 시선이 필요하고, 그 학부모, 부모의 노력이 중요하다. 관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교사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시켜보자.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죠. 좋아요. 그 성인인 교사, 그 교사 집단은 그럼 안전한가요? 그 교사도 사실은 하나의 회사를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의 세상은 또 안전한가요? 부모들이 몸담는 그 조직이 바로 미생에서의 그 조직이에요. 그 교사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바로 블랙독에서의 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폭력이라는 것도 어린 학생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 학생과 성인을 분리해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그 어린 학생들도 이미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당연히 얘네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른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한 초등학교 정도, 초등학생 정도만 된다면 어른들이 이거는 조금 부정적이다, 이거는 좀 좋은 가치가 아니다, 좀 어린 친구들한테 들려줘야 할 좋은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 이미 섭렵하고 있을걸요. 이건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적으로 말이죠, 우리의 과거를 곱씹어 봐야 돼요. 이미 어른이 된, 성인이 된 사람들이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지? 정말 그렇게 순진무구하고 천진난만하게 생활을 했나요? 그때를 한번 잘 떠올려 봐야 돼요. 이미 알 거 다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모두가 다 문제아였느냐? 그 모든 성인들, 그 어른들이 다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예비 범죄자 또는 잠재 범죄자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진한 것과 순수한 건 다르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를 못한 채 어떤 일을 강요받는 수준에서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순진하다라는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반대로 순수하다는 거는 옳고 그름 판단이 가능해요.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게 그른 일이고 이게 좋은 일이고 이게 나쁜 일이고 그렇다면 나는 좋은 일, 옳은 일을 선택을 하겠다. 스스로의 판단이 가능한 그리고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그 사람은 순수하다고 봅니다. 나름 잘 이제 판단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국어적인 맥락이나 약간 뉘앙스 면에서는 또 다른 의미성들이 들어가긴 할 테지만 단순히 순진한 것과 순수한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들이, 지금의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순진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이런 어떤 비행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을 순진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 그냥 가둬 놓는 거, 그거를 목표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이라든지 사회의 이미 팽배해 있는 그런 부정과 비리 또는 어두운 면, 좀 잘못된 면, 거꾸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서 찾아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감추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거를 감추는 순간 일단은 사람의 성향상 본능적으로 그거를 찾아보게 되죠. 사람들이. 어린 학생들이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찾아봐요. 그리고 어른들이 그 순진함을 강요를 했다면 그 세계에 그냥 빠져드는 거죠. 순진하게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가 찾아본 그 많은 부조리한 그 세상에 자기 몸을 실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을 대할 때도, 학교폭력 같은 문제를 대할 때도요, 먼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되는 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먼저 따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일이 발생한 원인, 지금 이런 결과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뭔가, 그런 판단이 사람으로서 옳은 판단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실은 설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이건 하지 말라, 저것만 해라, 그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런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에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어른들이죠. 그리고 그걸 똑같이 이제 답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터득한 그런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떤 그런 판별력보다도 사리에 맞게 판별하는 그런 능력보다도
그냥 주어진, 어차피 주어진 그 사회의 그 부정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약간 이렇게 구름이 좀 많이 끼었네요. 약간 어둑어둑한 날씨인데요. 와, 이 나무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두운 이 하늘도, 구름 낀 하늘도 약간 수묵화처럼, 예, 그렇게 그림처럼 좀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예. 사람의 본성은 사람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행위들로, 예,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본성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예, 결국은 교육으로 해결하는 방법, 예, 교육, 어떤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 예,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줄 수 있는 거, 예, 그 방법 말고는 잘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래서 어느 조직이나 어느 집단에서 그 안에서 어떤 문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예,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게 되더라도 그냥 던져두면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네가 알아서 해. 예. 어차피 그냥 세상은 혼자 헤쳐나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진짜 그냥 만인에 대한 투쟁이에요. 근데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조금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내가 저 사람의 어떤 생각에 조금 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게 말이죠, 우리가 교육 이야기 꺼내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학교죠. 학교. 예. 그 잘난 공교육의 현장, 예, 학교가 떠오르죠. 학교에서 그 많은 학생들 앉혀놓고 앞에서 선생님이 막, 예, 필기해가면서 막 어떤 특정 지식을 주입하는 식의 그런 교육. 근데 사실은 교육이란 건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사자에게, 그 교육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 뭔가 생각을 변화시킬 힘을 주는 거. 생각을 변화시킨다는 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말하자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앉혀놓고 앞에서 누구 한 명이 독점적으로 막 얻는 그런 지식을 주입시키는 그런 패턴이 아니고, 바로 옆에서 직장 동료나 아니면 친구나 아니면 심지어는
후배, 후임자, 예,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조차도 예, 그런 기존에 있던 예, 먼저 입사한 그런 직원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한번 열어볼 수 있게 되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교육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막 꼰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으려고 하고, 자신이 좀 어렸을 때는 다른 선배들한테 오히려 더 모질게 그렇게 당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너희들이 그런 말하는 그런 가치들은 생각해 볼 이유가 없어, 들어볼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 교육을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들, 그 상황을 좀 바꿀 노력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게 가능한 조직은 살아남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한 조직들은 점점 더 와해되어 가겠죠. 자신과 반대되는 견해를 가진 사람한테 그 반대 견해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또 오히려 가지고 있던 그 논리가 확장이 되고요, 더 견고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를 판단을 할 때는 결국은 누가 더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직 문화가 흘러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지금의 위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좀 올라가면서, 그냥 뭐 이대로 있어도 나는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뭔가 변화가 있으면 오히려 번거로울 뿐인데 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어떤 의미에서는 대다수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언제 그래도 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이 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대파가 이제 되기도 하거든요. 이 또한 사람의 어떤 본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주변에 배를 채울 수 있는 무언가들이 이렇게 주변에 자리를 잡게 되면 거기에 안주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 일을 해서 피곤할지 덜 피곤할지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주변에서 이렇게 관찰하고 있는 중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진짜 학교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야 되고요. 그냥 그런 본성만을 따라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걸 알려줘야 되고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진한 그런 학생들을 양성할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학생들을 양성해야 될 때가 온 거죠. 이미 지나버리면 많이 늦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의 많은 어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빠져 있는 것처럼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7시 9분 지나고 있네요. 오늘 토요일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일요일 아침 내일 좀 더 이른 시간에 이렇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